안녕하세요. 자,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련된 안내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영석 세무사가 되고 있고요. 매년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동영상을 올리고 있죠. 자, 올해도 2018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한 9가지 테마로 해서 나눠서 그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이 개정된 세법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뭐 크게 바뀐 내용은 좀 없어요. 보시게 된다면은 핵심된 내용만 좀 갖춰서 정리해 들었는데, 첫 번째 성실 신고 확인서에 대해서 종전에 이 논란이 좀 있었죠.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하고 중복됐을 때 둘 중에 큰 걸로 간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도 별 부담 없다라고 해서 이거를 별도로 빼놔서 성실신고 그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별도로 5%, 무신고와 상관없이 별도로 5% 가산세를 매기도 되어 있습니다. 정상화된 거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기타 소득의 이 범위 및 표 겸비율 조정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꽤 논란이 있었죠. 지금까지 2018년도 동안에 이 연도 중에 바뀐 거라서 원천세 신고할 때 그 얘기 많이 나왔어요. 실무에서 원천세를 얼마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전에 4.4% 했었는데 6.6%, 지금은 8.8%까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인정역 소득이라든지 이런 사업소득 비슷한 거에 대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그 사업소득자로 했을 때 추계 신고할 때는 표경비율이 한 50% 정도 되는데, 기타 소득 가다 보니까 80% 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는 기타 소득 더 유리하니까, 소득금이 적게 잡히다 보니 유리하니까는 전부 다 기타 소득에 위장해서 가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저같이 강의해서 발생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경계가 좀 애매해요. 사업소득하고 기타 소득하고 경계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하다 보면 좀 피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소득이 20%만 과세되는 파트로 가기를 원해서 이쪽으로 신고한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잡겠다 얘기죠. 잡아서 추계로 신고했을 때 인적 사소득이 인적 소득처럼 한 50%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60% 올리게 된 거죠. 올해부터 2019년도부터 올리게 된 건데, 단계적으로 확장이 됐죠. 그래서 종전법에 의해서는 80% 됐었는데, 점차 이게 낮춰놔서 올해는 60%까지만 표현비 인정받을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거의 관련된 모든 내용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실 내용이 전에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정역 소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 가봐야 2018년도까지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어요. 2018년도 3월 달까지는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4월 달부터는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서 약간 유리하게 하는데, 2019년도부터는 별반 차이가 없다. 기타로 가든지 사업으로 가든지 큰 의미 없다. 추계로 신고할 때는 그렇게 된 거고, 더불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무형자산 양도소득이죠. 이게 특히 권리금이죠. 권리금이 워낙에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 이 권리금 같은 경우에 예전에 몇억씩 받아간다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었죠. 왜냐하면 표현비율이 80% 됐기 때문에 20%만 과세되고 끝나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권리금 1억 원 받는다 하더라도 8천만 원까지는 비용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부담하고 가면은 큰 부담 없었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는 바뀌게 된 거죠. 그다음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는 좀 주의하실 게, 권리금은 언제 받았냐. 귀속 시기가 2018년 3월 달까지 권리금 받은 내용이냐, 2018년 3월 달 이후에 받은 내용이냐에 따라서 표현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과세로
들어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참 그래요. 일단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할 때 부가치세는 과세죠. 부가치세는 과세 표준 들어갔는데 총수익 금액은 빠진다. 소득세에서 부가세는 과세고 소득세는 총수익 금액 제외고 했었는데 이거를 일치시켜 놓겠다 얘기죠. 이제 일치시켜 놔서 이것도 과세하겠다 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요게 지금 이게 애매하죠. 이게 사업용 자산이고 아니고가 이게 그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많이 있죠. 사실상 뭐 법인 사업자와 달리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명의의 소유의 자산일 때 사업용으로 등장한 케이스가 있고 등장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죠. 그 처분할 때 이거를 따져가야 된다 이게 사업용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은 총수익 금액이 들어가고 처분했을 때 등재되지 않았으면은 총수익 금액에 넣으면 안 된다 이게인데 이게 그래요. 여튼간에 법은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좀 이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 여튼간에 법은 들어왔다 이게요. 법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유형자산 처분한 것에 대해서 다 뺀다. 이건 이제 안 돼요. 자, 물론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 밖의 자산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산을 처분할 때에도 좀 생각하면서 처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왕창 잡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고차 같은 거 처분할 때 총수익 금액이 한꺼번에 사업소득 금액으로 반환돼서 예상치 못하게 세금이 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즉상과 의제 대상 확대했다. 이건 뭐냐면은 바로 비용 인정해 주겠다 이게. 즉상과 의제라는 게 이제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주겠다 얘기인데 시설 뭐 종전에는 얘기했었죠. 적용 대상 중에서 기존의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생산 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 사업의 폐지로 임차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시설물 철거한 경우 이외에 신규로 사업장 이전한 거 이거 이게 들어왔죠. 이제 신규로 사업장 이전할 때도 인정해 주겠다. 뭡니까 이게? 인테리어 열심히 해놓고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뭐 계약 기간 만료됐어요. 만료돼서 인테리어 아직 감가상각이 다 안 끝났어요. 안 끝나서 2억 정도 잠부상 금액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한 수 없이 이거 포기하고 이전할 수밖에 없다 했을 때 그 잠부상 금액을 단기에 다 비용으로 넣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추계가세 제도 합리화. 감가상각 의제 이건 직상각 의제고 이제 5번이 감가상각 의제인데 그렇죠. 그 추계 신고할 때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기준 겸비율, 단순 겸비율로 추계 신고할 때는 그 겸비율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겸비율에 감가상각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죠. 그건 가정으로 이제 겸비율을 인정해 주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법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뭐 잠보상에 없다고 해서 나중에 처분할 때 감가상각비 잠보상 금액을 차감시키지 않았죠 이게.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는 추계 신고할 때도 감가상각 한 걸로 간주해서 잠보상 금액을 낮추겠다 얘기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감면받은 그런 기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추계 신고할 때도 감가상각 의제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계해서 이제 이게 뭐 차후에 양도세 계산할 때 좀 혜택 보겠다. 이건 이제 힘들게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매년마다 이제 세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최고 세율만 좀 바꿔놨죠. 그 최고 세율이 이제 42% 42% 되고 있습니다.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40% 구간이 한 개 더 생겼죠. 그전에는 뭐 40%까지 있었는데 3억 원, 5억 원까지 40% 하고 5억 원 초과분에 딱 잘라서 이제 42% 이렇게 바꿔놨어요. 뭐 어차피 뭐 일반적인 뭐 대부분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5억 원 이하일 테니까 세금 부담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뭐 상위 뭐 0. 몇 % 정도만 세금 부담이 좀 증가하겠죠, 약간. 자, 넘어가 보시고요.
자, 사업자 계산서 관련된 가산세 등의 합리화. 이제 전자 계산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세금 계산서와 같은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죠.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지연 전송, 미발급, 미정송 가산세가 있는데 소득세법에 보니까 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좀 전무하더라. 그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명확화시켜 놨죠. 그래서 계산서를 뭐 미발급, 지연 발급했을 때 2%, 1% 이렇게 부과하겠다. 현금 영수증도 계산서처럼 보겠다 얘기죠. 계산서처럼 봐서 현금 영수증을 만약에 위장 가공 이렇게 했다 하게 된다면 2% 가산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핵심 내용 중에 한 가지죠.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좀 범위가 넓어졌죠. 뭐 세무사 입장에서 좀 부담된 내용이 한데. 성실신고 대상자를 좀 더 이렇게 범위 확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보겠다 그렇게 된 건데 이 수익금액 이게 기준금액이 낮춰지게 된다면은 대상자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업,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종전 20억에서 15억으로 이게 낮춰졌고요. 15억 이상 2018년도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15억 이상 됐을 때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된다 얘기죠. 제조, 숙박, 음식업종은 10억에서 이제 7억 5천만 원. 음식업종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제 음식업종들이 7억 5천만 원 이상 됐을 때.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든지 서비스업종은 똑같이 5억 원 이상이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세 공제 한도를 확대했다는 거, 120만 원으로 증가시켰죠. 그러니까 성실신고 확인 비용은 이제 60% 공제가 되는 거죠. 공제된 건데 종전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확대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아까 이거 얘기했죠. 가산세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성실신고 확인 비용 공제 합리화 이것도 이제 이 종전에 얘기 많았었죠. 이거 대개 이제 이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 사업자 등록해 놓고 여러 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성실신고하지 않았다면 성실신고하지 않는 걸로 간주해버리죠. 그건 또 너무하지 않냐 그게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일부만 성실신고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관련된 성실신고 확인 비용은 세 공제는 인정해 주겠다 얘기죠. 그게 맞는 거죠. 너무 강한 건 별로 이게 좋지 않죠. 성실하게 신고하려고 하는 건데 한 가지 누락됐다고 해서 전부 다 인정 못 해주겠다. 이게 언제 발생하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사업을 막 하는데 자기가 이제 뭐 강의라든지 인적 요구라든지 뭐 약간의 수익금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뭐 500만 정도 어디에서 강의해 주고 500만 정도 수익금이 발생해서 사업 발생했는데 그까짓 거 그것 때문에 기장하고 합니까? 되게 하지 않죠. 되게 하지 않고 그냥 되게 추계 신고해 버리고 끝나 버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수십억 되는 일반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 성신고하지 않았다 해서 전부 다 부인해 버리냐? 그건 너무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이게. 자, 여튼간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번에 지급 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을 보완했다는 거. 종전에 지급 명세서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으면은 과세 자료가 들어간 거니까 지급 명세서 제출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얘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예요? 전자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만약에 발급 전송했다. 그래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계표 제출한 거로 간주되는 게 있었죠. 간주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굳이 이게 없다 하더라도 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다른 세법 규정에 의해서 간주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합계표 간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긴 한데 명확하게 넣어준 거죠. 명확하게 전자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를 계산서를 전송했다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합계표 제출한 걸로 간주해주고 더불어서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정세법은 이 정도 보도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하겠습니다.